남자는 그 섬의 해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은 존이라고.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어요. 화살은 그가 가슴에 안고 있던 성경을 뚫고 멈췄습니다. 453쪽 이사야서였어요. 쏜 건 소년이었습니다. 남자는 헤엄쳐 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섬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이 섬은 인도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인도조차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섬에 발을 들이지 못해요. 그가 화살을 맞기 138년 전 같은 해변이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2주 동안 그 숲을 뒤졌어요.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날 6명이 배에 실려 나갔어요. 노부부와 아이 4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8월의 어느 밤, 화물선 한 척이 그 섬 앞 산호초에 걸립니다. 며칠 뒤 선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가 요청한 건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총이었어요. 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소년이 쏜 화살촉은 쇠였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광석도, 대장간도, 풀무도 없습니다. 쇠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쇠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쇠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사람을 데려간 쪽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앉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도 안다만 제도의 부족 담당 책임자예요.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올라와 있어요. 제목은 한 줄입니다. 북센티넬 섬 접촉 허가. 도장을 찍으면 인류는 수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과 말을 섞게 됩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찍지를 못해요. 알면 알수록 무서워지거든요. 무서운 건 그 섬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섬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는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습니다. 먼저 그 섬부터 보죠. 벵골만, 남한 다만섬에서 서쪽으로 30km, 백령도보다 조금 크고 울릉도보다는 조금 작은 섬입니다. 산호초가 빙 둘러싸고 있어서 큰 배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끝나는 자리에서 곧장 숲의 그늘이 시작돼요. 그 그늘 안쪽을 인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미접촉 부족이 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에만 100개 넘는 집단이 있을 거라고 브라질 정부는 추정합니다. 다만 그들 대부분은 위치가 알려졌고 이제는 드론에도 찍혀요. 북센티넬 섬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센티널은 영어로 보초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그들이 자기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50명이라는 추정도, 400명이라는 추정도 있어요. 2011년 인구조사에서 눈으로 세어본 사람은 15명이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2만 년이라는 추정도, 6만 년이라는 추정도 있어요. 어느 쪽도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단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거든요. 표본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의 말도 모릅니다. 옆섬의 옹개족조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들을 인류의 마지막 미접촉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은 접촉당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10여 차례입니다. 다만 그 접촉을 단 한 번도 그들이 원한 적이 없었을 뿐이죠. 그 첫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55년 전 어느 밤에서 시작됩니다. 1771년 영국 측량선 한 척이 밤바다를 지나갑니다. 갑판에서 누군가 해변의 불빛을 봅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불빛이었어요. 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배가 멈추지 않은 것이 그 섬에는 100년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1867년 여름 인도 상선 니네베호가 그 섬의 산호초에 걸립니다. 승객이 86명, 선원이 20명, 106명 전원이 헤엄쳐 해변에 닿았어요. 이틀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숲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틀을 기다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난자들은 막대와 돌멩이로 버텼어요. 선장이 빠져나가 구조를 요청했고 106명 모두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선장의 보고서에 이상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촉이 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면 쇠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쇠촉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50년 뒤 성경을 뚫고 멈춘 그 화살촉도 쇠였죠. 같은 질문이 150년 간격으로 2번 나옵니다. 답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야 나와요. 13년 뒤 그 섬에 처음으로 총을 든 사람들이 상륙합니다. 1880년 1월 모리스 비달 포트먼이라는 영국 해군 장교였어요. 겨우 20살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인류학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섬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장한 부하들과 유형지의 죄수들이 함께였습니다. 상륙한 그들이 처음 마주친 건 마을이 아니라 뼈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멧돼지 두개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그는 적어두었죠. 햇볕에 마른 뼈가 발밑에서 부스러졌을 겁니다. 마을엔 아무도 없었어요. 좁은 길들만 숲을 가로질러 나 있었습니다. 포트먼은 2주 동안 숲을 뒤졌고 마침내 달아나지 못한 6사람을 찾아냅니다. 노부부와 아이 4명. 6명은 배에 실려 포트블레어로 갔고 모두 병에 걸렸어요.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 4명은 선물을 안고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고 돌아간 게 선물뿐이었을까요? 아이들의 몸속에는 어른 둘을 죽인 병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트먼은 사진가였습니다. 안담한 사람들 수백 명의 얼굴을 유리 건판에 담아 대형 박물관에 보냈어요. 자기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의 얼굴을 자기 손으로 남긴 겁니다. 43년 뒤 63살의 포트먼은 왕립학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세상과의 접촉은 그들에게 해악만을 가져왔다고. 그 말은 이미 옆섬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1858년 영국이 들어왔을 때 이웃 그레이트 안다만족은 약 5,000명이었습니다. 1901년 625명, 1931년 90명. 그 해의 장길족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라졌어요. 그리고 1961년 19명. 한 아이가 태어나 손주를 볼 만큼의 시간에 5,000명이 19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영국군의 학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건 총이 아니었어요. 홍역이었고 독감이었고 매독이었습니다. 전부 우리가 가져간 것들이죠. 그러니 그 섬 사람들이 다가오는 배마다 화살을 겨눈 건 어쩌면 본성이 아니라 학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7년 뒤 그 섬에 다시 배가 다가갑니다. 이번엔 총이 아니라 선물을 싣고서요. 1967년 인도 인류학 조사국의 트릴로크나트 판디트가 조사단과 함께 그 섬에 발을 딛습니다. 마을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피워둔 불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다는 뜻이죠. 판디트는 청과 사탕, 양동이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 온 해군과 경찰이 빈집에서 활과 화살과 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인류학자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놓고 그들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인류가 그 섬에서 벌인 첫 번째 학술 조사였어요. 숲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7년 뒤인 1974년 인도 정부가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한 선물은 코코넛과 알루미늄 냄비, 인형 하나,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배가 산호초를 넘자 활을 당긴 사람들이 숲에서 걸어 나왔어요. 선물은 파도가 닿는 자리에 놓였고 사람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때 화살 하나가 날아와 다큐 감독의 허벅지를 관통했어요. 평생 흉터가 남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상식 하나가 부서집니다. 그들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인형과 살아있는 돼지는 창으로 찔러 모래에 묻었습니다. 코코넛과 알루미늄 냄비만 챙겨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 섬에는 코코넛 나무가 없어요. 금속도 없습니다. 그들은 받은 게 아니라 고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뿐이죠. 다시 7년 뒤 1981년 8월 2일 자정 무렵 벵골만의 몬순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16,000톤짜리 홍콩 화물선 프림로즈호가 항로를 벗어나 산호초에 걸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호주로 사료를 싣고 가던 배였어요. 선원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판의 선원들이 해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활과 창을 든 사람들이 모래밭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선장은 무전기를 들어 총을 요청합니다. 하늘에서 무기를 떨어뜨려 달라고요. 총은 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총 몇 자루면 끝날 일 아니냐고. 그 말은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폭풍 속 무전기 너머에서였어요. 결국 그들을 막은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파도였어요. 폭풍 내내 카누는 배에 닿지 못했죠. 일주일쯤 뒤 해군 헬기가 선원들을 끌어올렸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배는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들은 그 배에서 철을 벗겨내 돌로 두드려 화살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2018년 성경을 뚫고 멈춘 그 화살촉, 그 쇠가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섬에 쇠를 남긴 건 우리였어요. 그리고 150년 전 니네베오 선장의 그 한 줄, 촉이 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포트먼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그 섬에는 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난파선들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100년 넘게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무기를 건네온 셈입니다. 프림로즈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녹슨 선체가 위성사진에 그대로 보입니다. 지도 앱을 열면 누구나 볼 수 있죠. 먼저 사람을 데려간 쪽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판디트는 그 섬을 24년 동안 찾아갔습니다. 매번 코코넛만 놓고 물러났고 매번 화살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딱 하루 그들이 스스로 화를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배에는 마두말라 차토파디아이라는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센티널족과 접촉한 첫 여성이었어요. 그는 이웃 부족에게서 배운 말을 해변을 향해 외쳤어요. 코코넛을 가져가라고요. 20명 남짓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젊은이 하나가 활을 겨눴습니다. 그때 해변의 한 여자가 그 활을 손으로 눌러내렸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모래에 묻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코넛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어요. 포트먼이 6사람을 싣고 간 지 111년 만이었습니다. 판디트는 훗날 말했어요. 그들은 적대적이지 않다. 경고할 뿐 죽이지 않는다. 내버려 두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그 손을 잡은 뒤로 우리는 다시 그 섬에 가지 않았어요. 왜 멈췄을까요? 첫째는 법입니다. 섬 주변은 1956년부터 접근 금지고 그 안에서 죽어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아요. 2006년엔 표류하던 어부 둘이 그 섬 모래밭에서 죽었습니다. 인도군은 시신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둘째는 면역입니다. 자라와족은 1998년 접촉 이듬해 홍역으로 무너졌어요. 2020년엔 코로나가 스트레이트 섬에 다 1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감기 한 번이 한 민족을 끝낼 수 있어요. 판디트가 내민 그 코코넛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 무엇을 알아내고 그 대가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존 앨런 차우, 26살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어부들에게 $325를 주고 그 섬으로 갔어요. 예방접종을 맞고 격리까지 했습니다.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요. 첫날 화살이 그의 성경을 뚫었습니다. 헤엄쳐 돌아온 그는 일기에 적었어요. 왜 어린아이가 자기를 쏘아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높은 목소리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마지막 편지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헤엄쳐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를 순교자라 부르고 누군가는 침입자라 부릅니다. 그 섬 사람들은 그를 뭐라 불렀을까요? 그는 미국 사람이었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171개 나라에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21,600명 넘게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살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올해 3월 위성 사진을 이어붙인 영상이 공개됐어요. 야영지가 보이고 걸어다닌 길이 보여요. 무리가 둘로 나뉘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구조사에 넣지도 못하면서 발자국은 세고 있어요. 처음에 앉혀드린 그 책상 기억하시죠? 서류는 아직 그대로예요. 한쪽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 2사람과 젊은 선교사를 죽였고 다가가는 사람마다 화살을 겨눕니다. 다른 쪽엔 이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노부부를 데려갔고 그들은 우리 땅에서 죽었습니다. 빈집에서 활과 바구니를 가져왔고 이웃 5,000명을 20명 아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순 배의 쇠로 그들은 화살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데려간 쪽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게 옳을까요? 그냥 두는 게 옳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해변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을 피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 그냥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